네, 안녕하세요. 최수봉 박사의 당뇨 이야기 진행을 맡은 채령입니다. 다양한 사례자분의 이야기를 통해서 당뇨병에 대한 올바른 정보와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저와 함께 이 시간 진행해 주실 당뇨 전문가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건국대의대 내분비내과 최수봉 박사님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럼 오늘 만나뵐 분은 어떤 분이신지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당뇨 진단을 받으신 지는 약 30년 정도가 되셨다고 하고요. 초기에는 그렇게 심한 편이 아니셨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심해지셨다고 해요. 그리고 당뇨 합병증으로 한때는 뇌경색까지 왔었다고 하시는데요. 꾸준히 먹는 약으로 치료도 받으셨고요. 또 채소 위주의 소식을 하셨는데도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는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직접 만나 뵙고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함께 가보시죠. 강원도 춘천시. 올해 나이 64살의 문정호 씨와 남편인 최상준 씨의 집. 아내인 문정호 씨는 약 30년 전 당뇨 진단을 받고 현재까지도 꾸준히 치료를 받아오고 있다는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인슐린 한 번 맞고 그 다음에 이제 인슐린 두 번을 하루에 2번씩을 맞았어요. 그러는데 합병증 비슷이 자꾸 이렇게 손발이 그거 저리고 직원하고 이게 그래서 말을 안 들어가지고 손도 수술하고 이제 그리고 쥐가 심할 때는 이제 병원에 응급실로 실려갈 때도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얼마 전에 뇌경색이 살짝 옴으로써 입원했다가 집에 오니까 당이 심하게 그냥 올라갔죠. 첫째는 기운이 없고 사람이 제대로 먹지를 못하니까 제대로 음식 같은 것도 제재받는 게 많고 이러니까는 기운이 없고 사람이 노곤하고 피로감을 느끼고 그러니까 삶의 의욕에 거진 없다고 봐야 돼. 그런 식으로. 아니 가끔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아니 내가 이제 더 뭐라냐고. 그는 삶의 의욕이 없는 거지. 당뇨병으로 오랜 세월 힘든 시간을 보내온 문정호 씨. 하지만 불과 1년 사이 그녀의 몸 상태는 몰라보게 달라졌다는데, 여기 537 나고 인슐린 2번 맞는다고 여기 있는데 이제 이때 이제 입원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수치가 300몇 막 이렇게 됐었잖아요. 진짜 많이 좋아지셨네요. 예. 네. 그래가지고선 지금 요새는 이렇게 이게 아침마다 제가 재는 건데요. 이게 거의 요새는 막 이렇게 168 이제 갈 때 돼서 어떻게 조금 제대로 못하면 200 얼마 되지만 이게 다 146 그 다음에 요 194. 안정된 혈당 수치와 서서히 진행되어 오던 당뇨 합병증 증상까지 눈에 띄게 호전되었다는 문정호 씨. 그녀의 삶에 변화를 가져온 건 약 8개월 전부터 시작한 인슐린 펌프 치료였다는데, 지금 이제 한 8개월 정도 됐거든요. 그러는데 이게 뭐 이렇게 금방 달자마자 막 이렇게 막 탁 좋아진 게 아니고 서서히 좋아지는 거예요. 이걸 차고선 이제 그 다음에 이거 찼다는 얘기 안 하고 그 병원에를 안과에 또 갔어요. 가니까는 왜 이렇게 눈이 좋아졌지? 이상하다, 치료 잘했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 다음번에 또 이제 한번 또 갔어요. 이제 3개월 후에 또 가니까 그 다음엔 너무너무 좋아졌다. 이게 눈에 이제 그전에는 눈에 주사를 맞아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이 사진을 찍어보니까 그러니까 이 눈 안에 알을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게 너무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거기서 나한테도 희망이 있구나. 맞아 내가 이거를 열심히 해가지고 나도 아주 이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겠구나 막 이렇게 너무 그게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것도 좋아졌지. 그 다음에 또 이제 병원에 신경외과 거기 가니까 당 조절을 많이 잘하셨네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교수님한테 제가요 당화혈색소가 그때는 12점 몇이었었는데
당화혈색소. 그러니까 이거 다른지 인슐린 펌프 다른지 한 3개월 돼서 그 다음에 또 가니까 당화혈색소가 저기 뭐야 7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나 정말이에요? 그게 막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나한테는 그런 희망이라는 건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새로운 희망을 딱 들었을 때 제가 정말이에요? 제가 정말 단백뇨도 안 나오고 막 그 당화혈색소도 저기 막 수치가 내려가고 막 이러니까 정말 그게 정말 맞나 안 맞나를 막 반문할 정도로 막 그 다음에는 막 너무 행복한 거예요. 막 요즘에는 혈당 체크를 해도 너무 이게 수치가 낮아지니까 이게 내가 정말 꿈을 꾸고 있는 건 아닐까 막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너무 많이 수치도 좋아지고 아주 좋아지고. 이제는 좋아하는 여행도 자주 다닐 수 있게 됐다는 부부. 그러면 이런 여행도 제대로 못 가고 여행 여행도 다니고 다니는 건 좋은 거예요. 당뇨병으로 인해 늘 의욕 없고 무기력했던 지난 수십 년을 되돌아보면 현재의 시간이 더없이 신기하고 고맙기만 하다는데 약도 저 최수봉 교수님은 아주 요만큼밖에 안 줘요. 조금밖에 안 주면서 저기 이거 인슐린 약만 주지 뭐 그렇다고 해서 나를 갖다가 무슨 뭐 더 이렇게 저 뭐 병을 낫게 해준다든가 무슨 어딜 째고 수술을 해줬다든가 이런 건 없는데도 내가 좋아지는 거 보면 너무 그게 신기한 거예요. 발도 막 저리고 이러던 게 차츰 이게 그 저린 게 막 없어지면서 이 손 저리고 발 저리고 이런 게 날씨가 추우면 더 저리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막 점점 좋아지는 거. 그러니까 막 한꺼번에 확 좋아지는 게 아니고 조금씩 좋아지는 게 너무 신기할 정도로 그렇게 좋아지. 그 얼마나 좋아요. 약도 많이 안 먹지. 기다려서 그 지나는 것도 없었지. 내게서 2차 오는 것도 다 좋아졌다는 게 없잖아요. 막았죠. 이거는 당뇨 환자는 피리 다니기 좋다고 저는 봅니다. 요만한 기계가 사람을 이렇게 행복하게 해줄 줄은 생명의 은인 같아요. 진짜 저한테는. 인슐린 펌프 치료 후 먹는 음식에 대한 부담이 없어지면서 이제는 외식도 자유로워졌다는 부부. 옛날 보리밥 드시다가 외식을 처음으로 하셨는데 엄청 좋으셨어요. 그럼요. 그때는 행복이 없죠. 먹는 걸 제대로 못 먹다가 아무거나 막 먹을 수 있다는 건 그만큼 행복한 게 어디 있어요. 그게 이제 나이를 먹으면 내가 아프면 이 사람도 그러겠지만 부인이 아프잖아요. 많이 아프면 근심이 되죠. 맨날 남자로서는 어딜 가고 싶어도 제가 잘 못 나가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좋아지니까 이제 마음대로 나가고 뭐 나가도 괜찮다 그러니까 나가 술도 먹고 좋죠 뭐. 그래서 저는 술을 좋아하잖아요. 아프면 밤에다도 아프면 내가 술 취하면 급하게 병원에도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조심하고 그러다가 요새는 뭐 안 아프니까 뭐 제가 나가 술 먹으니까 행복하죠 저는. 잠도 2다리 먹고 잘 자? 그래. 늙어서 한 사람이 빨리 가버리면 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근심이지. 둘이 같이 늙어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한데. 모처럼 외식 나왔는데 자 드시오. 하루가 다르게 건강해지는 아내와 이를 든든히 지지해주는 남편. 수십 년에 걸친 긴 세월 늘 부담이었던 당뇨병에 대한 걱정에서 벗어난 요즘 부부는 진정한 노후의 행복을 누릴 마음의 여유가 생겼다는데 앞으로 계획이라는 건 뭐 둘이 손잡고 여행 다니고 맛있는 거 먹으러 많이 됐으면 좋겠고 당신 계획은 뭐였으면 좋겠어? 이게 뭐 옛날에 많이 아팠을 때는 꿈도 꾸지 못했어요. 어딜 여행 간다는 거는 막 기운이 없어가지고 어디 가는 것도 희망이라는 거는 없으니까 그냥 쉬고 싶고 들어눕고만 싶었는데 지금은
막 어디도 가고 싶고 내가 뭔가를 이렇게 꿀 수가 있고 너무 희망찬 하루하루를 보내니까 그게 행복한 것 같아요. 가장 행복하게 살아가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네, 처음에 그 예전에 몸 상태만 들었을 때는 무척 심각한 상태가 아닐까라는 걱정을 했었는데요. 화면을 보니까 뭐 활기도 있어 보이시고 많이 건강을 되찾으신 것 같아서 너무나 다행인 것 같아요. 하지만 뇌경색이 왔을 정도라면 예전에 몸 상태가 그렇게 가벼운 당뇨병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이번에 이제 채소 많이 먹고, 네. 몸무게도 10kg 이상 빠지고, 먹약 먹고, 3년 됐고, 그리고 아주, 대표적으로 자기 몸을 망가뜨리는, 환자, 올 때도 보니까 자기 나이보다도 훨씬 늙게 보였어요. 기운도 굉장히 없었어요. 그리고 좀, 이렇게, 윤기도 없고, 이 활력도 없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소식하고 채소 많이 먹고 먹약 먹고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돼요. 이런 사람들은 또 보면은 이 몸이 이게 짜부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양소가 짜부러진 거니까 어떻게 되냐면 뇌 중풍 같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먹약 먹고 이런 사람은 중풍이 많이 오는 거를 우리가 임상 의사로서 볼 때 많이 보입니다. 이 사람도 중풍까지 왔었어요. 괜히 오는 게 아니라 네. 이제 당뇨병을 원인을 모르고 치료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나빠지게 된 거죠. 네. 아주 좋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약하게 보이는 그런 상태로 왔던 걸로 기억해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소식을 하셨고요. 또 채소 위주의 식단을 고집을 하셨는데 문제는 많은 당뇨 환자분들께서 이렇게 소식을 하고 계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요. 네. 그게 큰 불행이에요. 소식하는 환자들 보면은 아주 특별하게 많이 망가져 있어요. 혈당이 높은 것만 떨어뜨리는 방법을 쓰니까 그런 거죠. 혈당 높은 거 떨어뜨리는 방법은 에너지를 안 먹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포도당을 안 먹으면 되는 거죠. 포도당이 에너지인데. 그러니까 소식하면은 혈당은 떨어지겠죠. 네. 근데 대신 어떻게 됩니까? 사람 몸은 더 말라가지고 더 빨리 합병증이 와요. 아마 당뇨 환자들이 먹약 먹은 사람들이 혈당 정상화도 소식하는 것 정도로 똑같은 체격에 정상이 그렇게 먹으면은 그렇게 될 거예요. 똑같이 정상도 망가질 거예요. 네.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당뇨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환자들이. 그래가지고선 잘못된 치료. 그러니까 상식을 믿으면 안 되는 게 당뇨 치료더라고요. 그래서 상식대로 하면은 꼭 나빠지니까. 네. 그래서 과학적인 치료가 아니죠. 네. 혈당 높으니까 혈당 안 올리게 해서 포장을 안 먹는다. 고기를 안 먹는다. 영양분을 안 먹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그게 될 일이 아니죠. 네. 음식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당뇨병 걸린 게 아니거든요, 원인이. 문제는 췌장 기능이 떨어져 있는 건데, 그걸 원인적 치료해야 되는데, 못해서, 네. 점점 몸이 망가지니까, 췌장도 마찬가지로 줄어들어요. 더 나빠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점점 더 악순환을 되풀이하게 돼서, 급기야는 뇌졸중도 오고, 눈도 멀고, 콧발 나빠지고, 혈액 토속하게 되고, 다리도 자르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살펴볼 부분이 있어요. 바로 이분의 당화 혈색소 수치인데요. 한때는 당화 혈색소가 12.5%까지 됐다고 하셨거든요. 이 점은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당화 혈색소는 그 혈당치를 나타내는 수치인데, 혈당치는 아니 5분만 해도 많이 바뀌니까 다른 수치로 표시해요. 그 헤모글로빈과 혈색소가 결합된 당량. 헤모글로빈은 평균 수명이 120일이거든요. 120단 경험한 포장량을 대표하는 거예요. 평균치는 6%예요. 헤모글로빈 전체가 6%가 당과 붙어 있어요. 당자한테 높아지면은 그 증가하죠. 12.5% 당화 혈색소라 그러면은 평균 자체가 3,400 정도 됐을 거예요.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합병증이 많이 오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높게 유지한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이 환자는 12.5% 유지했으면은 몸을 망가뜨리고 있는 수치죠. 그래서 이 환자는 합병증 많이 왔을 거예요. 삐쩍 마르고 비실비실하고 우리 왔을 때 그렇게 보였으니까. 네. 예, 한 6.5% 정도는 돼야 돼요. 그러면 돼야 됩니다. 네.
네, 그런데 인슐린 펌프 치료로 치료법을 바꾸면서 이렇게 당화 혈색소 수치도 많은 변화가 생겼거든요. 현재는 약 7% 정도가 나온다고 하시는데 이 정도면 그래도 많이 회복을 한 것 아까 같아요. 내가 6.5%인데 네. 6.5에서 7% 정도면 상당히 잘 되는 거예요. 조금 더 떨어지면 좋겠는데 네네. 이 환자는 기존에 좀 많이 파괴가 돼 있기 때문에 네. 조금 높게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찾아 좋아질 거예요. 네. 정말 많은 10% 많이 변화 좋아진 같아요. 거예요. 11.5% 네. 10% 많이 좋아진 거죠. 네. 네. 그렇죠? 자, 이분 사례자분에서도 이렇게 볼 수가 있었듯이 그 기존의 치료법과 인슐린 펌프 치료를 좀 비교해 봤을 때 혈당치 부분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연구된 바가 있을까요? 그럼요. 유명한 연구들이 있죠. 이게 그 당뇨 조절과 합병증 연구라고 1441명의 당뇨 환자에 대해서 기존에 인슐린 치료한 사람 720명, 인슐린 펌프를 바꾼 사람 720명 치료를 했어요. 그리고 10년 동안 이 환자의 혈당치를 봤더니 같은 환자였는데도 인슐린 펌프 치료하니까 150 이하죠. 아침 식전, 아침 식후, 점심 식전, 점심 식후, 저녁 식후, 저녁 식후, 그죠? 이렇게 7번. 그 확실히 떨어졌죠? 그 당화혈색소 아까 얘기한 대로 금방 바뀌지 않는 당화혈색소 이게 3개월 혈당제 평균이니까 오늘 같은 수치 아니었습니까? 이렇게? 그렇죠. 같은 수치였던 것이 인슐린 펌프 하고 나서는 6개월 만에 6% 떨어졌어요. 7%로. 계속 7% 유지하고 있어요. 근데 구식 치료,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 잘못된 치료, 지금도 잘못 치는데 뭐 인슐린 맞고 이런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좋지 않은 치료하는 경우도 있어요. 잘 몰라서 하는 사람도 많은데, 그럼 그거 하게 되면은 7%, 9%를 계속 유지했죠. 그죠? 같은 환자인데, 7% 했죠. 그래서 당화혈색소가 정상화 된다는 것이 10년 동안도 계속해서 정상되는 것이 인슐린 펌프에 한번 밝혀져 있죠. 네. 혈당 조절 잘 된다는 얘기예요. 네. 이 사례자분을 건강하게 만들어준 인슐린 펌프 치료 많은 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직접 병원으로 가서 그 치료 과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당뇨병의 치료를 위해 병원을 찾는 환자들. 찾아온 환자들의 대다수는 오랜 당뇨 병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정확한 몸 상태를 알기 위해 그동안의 병력을 바탕으로 꼼꼼한 상담을 거친다. 이후 이어지는 것은 혈액 검사. 당뇨 환자에게 있어서 혈액 속의 혈당과 당화혈색소 등의 수치는 병의 진행 정도와 상태, 환자의 인슐린 분비 패턴 등을 파악하기 위해 필수적인 절차다. 그리고 이러한 검사를 통해 환자에게 어느 정도의 인슐린이 투여되는 것이 가장 좋은 효과를 낼지를 판단한 후 인슐린 펌프를 달게 된다. 가장 적극적인 치료법이라 불리는 만큼 인슐린 펌프는 환자 자신이 정확히 인지하고 사용하는 것이 필수. 이를 위해 일정 기간 병원에서 사용법 등에 대해 배우고 적응하는 기간을 갖는다. 인슐린 펌프는 휴대하기 편리하도록 크기가 작고 피하 지방이 많은 복부에 바늘을 꽂아 부착. 한 번 부착하면 며칠간 지속되기 때문에 매번 주사를 맞는 고통과 약을 준비하는 번거로움을 줄여준다. 인슐린 펌프의 가장 큰 장점은 원하는 것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식사의 자유가 보장된다는 것. 원하는 대로 먹을 수 있기에 몸의 건강이 좋아짐은 물론 심리적인 만족 효과 또한 높다. 24시간 동안 일정량의 인슐린이 주입됨으로써 정상 범위의 혈당을 유지, 갑작스런 저혈당 증상을 예방하고 합병증을 예방함과 동시에 치료 효과까지 얻게 되는 것. 네, 병원에서 그 치료 과정을 좀 살펴봤는데요. 일단 1차 검진과 진단이 이루어진 후에 또 교육센터에서 일정 기간 동안 교육을 받는 그런 방식인 것 같아요. 맞나요? 네, 맞죠. 네. 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당뇨병은 자기 생활 속에서 치료해야 되는 거니까, 우리 인슐린 펌프 치료, 당뇨 센터는, 다른 당뇨 센터는, 목적이 다릅니다. 뭐냐면은, 이 환자가 자기 스스로, 건강해질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는 데 있어요. 다 거꾸로 얘기하면은, 치료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환자 자신이 자기 병의 주치의가 될 때까지 교육을 시켜요. 그러니까 스스로 치료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개념을 다른 데서는 좀 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그죠? 네. 먹이는 약이나 먹고 뭐 이런 정도죠. 그죠? 네. 아주 그 레벨이 다른 거예요. 네. 우리는 목적이 환자가 자기를 치료할 수 있는 자기 자신의 주치를 만들어 줄 것이
우리가 있는 인식펌프 치료센터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교육을 많이 시켜요. 네. 그리고 훈련도 받게 해요. 우리 몸이 바뀌게 되니까. 그래서 1주나 2주 동안 훈련을 받게 하죠. 그러면서 충분히 이 훈련이 다 안 된다면, 안 다음에 집에 가가지고 일상생활에 돌아가게 되는 거죠. 네. 그게 우리가 목적입니다. 네. 네. 2주라면 그렇게 짧은 시간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 교육 과정 중에서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특별히 이 부분은 더 신경 써서 교육한다라는 부분이 있을까요? 환자 자신이 자기를 나쁘게 하는 병의 원인을 모르면은 아주 이상하게 흔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당뇨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자기 몸이 인공장기를 달았으니까 거기에 인공장기와 때문에 몸이 바뀌기 시작하죠. 기운도 나고. 그래서 그 완전히 다 정상 상태 돌아가는 데가 1주에 2주 걸리는 거죠. 그래서 그 사이에 보면은 인슐린 양도 결정을 해야 돼요. 췌장 회복하기 시작해 인슐린 양 점점 줄여야 되고, 그 다음에 운동도 시키게 되고, 에너지가 많이 나오니까, 식사도 제발 좀 잘 먹는 식사를 시키게 하고, 그래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를 하게 하고요. 네. 이때까지 갖고 있었던 잘못된 개념으로부터, 이제 당뇨병의 원인을 알고 올바른 개념으로, 머리를 바꿔주는 일이에요. 실제로 보면은 상당히 옛날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금방 바뀌지 않는 경우도 네. 많이 있으니까 잘 바뀌게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네. 예. 자, 이번에는 방청객 여러분들의 질문을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뇨병에 대해 궁금했던 점들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길 바랄게요. 인슐린 펌프는 다른 치료가 당뇨병 말기에나 하는 치료라고 들었는데요. 실제로 그런가요? 실제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아니, 그렇잖아, 그쵸? 이게 제일 환자를 살리려고 하는데 가장 어려운 문제가 하도 많은 의사들이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환자들을 살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하는 거예요. 이 환자도 30년 됐잖아요. 네. 초기 때 오게 되면은 완치율이 80% 이상 되는데, 다 망가지다 오니까 어떻게 구해냅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이 환자처럼 초기 때 했으면은 중풍도 안 걸리고, 돈도 안 들고, 금방 나버렸을 텐데. 그러니까 이렇게 좀 몸이 짜부러진다고 그랬잖아요. 얘네처럼 작게 먹으니까. 그러니까 췌장도 계속 짜부러지는 거예요. 많이 망가진다면 회복하는 게 힘들죠.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니까 제발 좀 더 나쁘기 전에 빨리 오면 좋겠는데, 또 한 가지는요, 이 환자도 보세요. 다른 치료 방법을 썼어요. 30년 동안 썼어요. 30년 동안 무려. 그렇잖아, 그지? 네. 그래서 이 환자는 뭐라 그래요? 몸무게가 줄면서 계속 나빠졌다고 그러잖아요. 네. 왜 그렇게 계속 나쁜 치료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네. 제발 좀 초기 때 오게 되면은 나빠지기 전에, 몸무게 줄기 전에, 눈도 나쁘기 전에, 콧바도 나쁘기 전에 일주 갔으면 좋아질 텐데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환자분은 우리 당뇨 환자분들은요, 이런 제 방송을 통해서나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잘 이해하셔야 되고, 또 이 환자분도 보세요. 이 환자 보면은 그렇잖아요, 그죠? 30년 전에 왔으면은 얼마나 건강하겠어요. 돈도 얼마나 늘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질문 받아보도록 할게요. 네. 인슐린 펌프 치료는 비싸다고 들었는데요. 다른 치료에 비해서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 훨씬 싸죠. 그러니까 오늘도 저희 오기 전에 보니까 부인이 오셨는데, 이분이 먹약 먹고, 그러니까 이제 자율신경 기능장애가 어지럽고 그럴 거예요. 거기다가 인슐린 맞았으니까 저혈당 오니까 좀 어지러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은, 우리나라 유명한 자기가 여러분 믿는 가장 그런 대학병원에 가가지고, 일주일 동안인가 9일 동안 입원했는데, 그거 검사를 하니라고 말이죠. 그 병원 다니면서 이제 나빠진 거예요. 그 병원 다니면서 점점 이제 신경합병증 온 거죠. 그 다음에는 이것이 무슨 중풍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내일간 촬영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CT도 찍고.
그랬더니 한 600만 원 들었대요. 근데 아무것도 없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먹량 먹고 작게 먹으면은 채소 많이 먹으면 비실비실 이렇게 힘이 없으면서 어지럽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환자가 똑똑하지 않으면은 입원하고 돈 많이 들죠. 네. 그러면서 그 여자분이 그러시더라고. 왜 날 이렇게 고생시켰는지 모르겠다. 인수펌프 달면은 간단히 끝나는 걸 우리가 이제 알았는데 이 미리 좀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여자분들은 그 돈에 대해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나중에 울기까지 하는 걸 봤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인수펌프 하면 합병증이 없어지고 예방된 데가 다 알잖아요. 네. 완치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 의료비가 하나도 안 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당뇨병으로 잘못 치료하면 어떻게 돼요? 눈물 오면 레이저 치라고 합병증 치료되죠? 심장 나빠지면 혈액투석환이라고 돈 무지무지 들죠? 심장 수술하면 3, 4천만 들죠? 다리 하면 장애자도 되잖아요. 왜 그렇게 몸을 망칠 때까지 기다렸다고 봅니까? 초기 때문에 다 없어지는데, 그죠? 그러니까 그 비용 하면 훨씬 더 이익이죠. 그래서요, 선진국에서는 의료보험이 환자를 위해서 처음에 무료로 다 해줘요. 의료보험이 돈이 더 적게 들어가니까. 그럴 수 있다는 것도 아십시오. 그런 것들을 국민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제 건강해질 수가 있는 거니까. 예.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부담이 훨씬 적게 된다는 것은 확실한 사실이에요. 다 알고 있으니까. 네. 네, 이렇게 방청객 여러분들의 질문까지 함께 이야기 나눠봤고요. 마지막으로 정리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환자 보면은, 상당히 안타깝죠. 우리 몸이 모질어서 잘못된 치료한다 할지라도 금방 어떻게 되지는 않습니다. 30년이 걸렸어요. 그렇게 한번 잘못 길을 들어가면은 좀 더 나빠진다는 사실도 자기 몸이니까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 초기 때 해서 병의 원인을 없애는 치료를 하야만이 건강해질 거예요. 이 환자가 아까 얘기한 대로 30년 전에 돌아가서 했으면은 이렇게 나빠지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당뇨병이 무슨 병인지 잘 알고 또 그걸 치료한 환자들이 생생한 이런 사람들의 증언을 들어서 좋은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네, 당뇨 전문의신 건국대의대 최수봉 박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나라의 당뇨 환자 수가 과거에 비해서 더욱 빠르게 늘고 있다고 하죠. 2050년이면 지금의 2배가 될 것으로 예측될 정도라고 하는데요. 현재 자신의 몸 상태는 어떤지, 또 적절한 치료를 제대로 받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